안녕하세요. 나다운 중국어 박윤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수업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는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문,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학습해 보셨는데요. 오늘은 중국 여행 가기 전에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는 표현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오늘 학습하시게 되실 단어를 먼저 성조로 읽어보시고 리듬으로 기억하실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비행기, 飞机 일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 끝날 때까지 유지해 주세요. 飞机 나는 기계라는 단어로 쓰고 비행기라고 해석합니다. 飞机 출발하다 역시 일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出发 네, 중국어랑 한국어랑 아주 비슷하네요.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각각 이성으로 올려주세요. 끝까지 올려갑니다. 한국, 한국어, 한국어. 북경입니다. 우리 북경의 정확한 중국어 발음은요. 삼성 일성이에요. 베이징, 베이 삼성으로 떨어뜨리시고요. 징 일성으로 유지해 주실게요. 베이징. 여권입니다. 사성인데요. 높은 데서 뚝, 높은 데서 뚝 두 번 연달아 합니다. 여권, 후자오, 후자오. 사람을 만나다. IAN은 EN 소리가 아니라 EN 소리가 나죠. IAN, EN 둘 다 EN 소리를 내면서 성모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사성입니다. 뚝뚝 떨어뜨리세요. 见面, 见面. 이 단어는 앞에 있는 见만 보고도 우리가 만나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再见 하면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였죠. 또 만나요. 그런데 이 찌엔 뒤에 미엔이 붙으면 사람 얼굴을 만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명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만나다. 찌엔미엔. 지난 시간 거 잠깐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 여행을 계획해 봤는데요. 자, 우선 우리 문장 끝에 말을 붙이면 의문문이 됐었죠. 그래서 말을 붙여서 의문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다, 去 동사였고요. 중국 여행은 中国旅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중국에 여행하러 가나요? 你去中国旅游吗?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문장 끝에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갑니다. 단순하게 동사 하나만 붙여주세요. 去, 갑니다. 긍정문이에요. 당신은요? 하고 이 너를 붙이면 너는 의문문이지만 생략형 의문문으로 뭐뭐는요? 하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질문을 동시에 받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생략이 가능하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去, 你呢? 갑니다. 당신은요? 저도 갈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는 뭐뭐도 예를 배웠습니다. 뭐뭐도 역시. 저도 갑니다. 我也去. 우리 모두 갑니다. 할 때는 예가 아니라 이번엔 또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우리 모두 가다. 我们都去. 그리고요. 같이 갑시다 할 때一起써봤는데요. 가자 하고 권유할 때는 바도 함께 써서 마무리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我们一起去吧. 같이 갑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都去我们一起去吧. 네, 다음은 말을 붙이지 않고도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의문사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의문사가 있을 때는 마,
끝에 오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자, 의문사라는 단어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해당되는 질문하는 글자들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이 의문사를 넣었을 때는 마가 없어도 의문문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누가, 谁, 언제, 什么时候, 어디서, 장소를 말하죠. 哪儿, 무엇을, 什么, 어떻게, 怎么, 왜, 为什么.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의문사의 위치는 우리가 영어와 다르게 우리 문장에서 묻고자 하는 그 위치에 넣어 주실게요. 묻고자 하는 위치라고 하는 말은 중국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주어를 물어요. 말하는 사람의 행동하는 사람의 주체를 묻는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의문사를 넣어주시고 자, 만약에 목적어를 묻고 싶어요. 무엇을 하는지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물어본다. 방법을 물어보면 앞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요. 또 시간을 물어본다. 언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누가 가나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되죠. 谁去? 谁去? 라고 하면 의문문이 만들어지시겠습니다. 谁去? 그리고 언제 가나요? 라고 하면 什么时候去? 자,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어디에 가나요? 라고 할 건데요. 이 장소는요. 去, 가다 뒤에 붙는 목적어예요. 어디에 가다. 그래서 이 나을은 어디 목적어 자리에서 붙여주십니다. 한번 말 만들어 봅니다. 어디에 가나요? 가다 어디에? 去哪儿 이렇게 이야기하실게요. 다음에 무엇을 가나요는 말이 맞지 않죠. 대신에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이로 바꿔볼까요? 만약에 무엇이라는 단어가 뭐 사물이라든지 혹은 짐승이라든지 이런 주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 什么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넣고 한번 말해볼까요? 무엇이 가나요? 什么去? 자, 다음은요. 어떻게 가나요? 자, 동작의 방법을 물어보죠. 이때는 어떻게 먼저 그 다음에 去 동사를 쓰실게요. 怎么去? 다음은 왜 가나요? 자, 이때는 为什么를 쓰실 거예요. 什么가 무엇이라면 为는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나요? 역시 제일 앞에 먼저 옵니다. 为什么去? 자주 쓰이는 의문사 두 개를 더 보실게요. 怎么 어떻게 뒤에 모양의 양자를 붙여서 怎么样 어떻게 돼가는 모양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라고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봅니다. 怎么样 어때요? 그리고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사인데요. 몇이냐고 물어볼 때 지를 쓰실 건데요. 우리도 몇이냐라고 할 때 뒤에 항상 단위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지는 유일하게 단위와 함께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장소를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나요? 당신은 가다 어디에? 你去哪儿? 그러면 나는 갑니다. 중국 북경에요. 읽어볼게요. 我去中国北京. 이번에는 시각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 출발해요? 자, 이대로 순서를 똑같이 해서 넣어볼게요. 你什么时候出发? 이번에는 9시에 출발해요 라고 할 건데요. 아래에서 시각에 대한 표현을 배우시겠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시는 9点, 삼성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삼성, 지오를 이성으로 올라갑니다. 9点, 9시에 출발해요. 9点出发. 다음은 방법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나요? 역시 어순 그대로 문장 배열해 줍니다. 你怎么去? 이번에는 저는 비행기요 라고 말을 할 때 타다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타다라는 동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타다라는 동사는 앉다 좌자를 적고 주어 라고 말을 하시고요. 나는 탑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말 만들어 주실게요. 我坐飞机. 잠깐 문화 코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这是什么?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这是什么? 이것은 여권이죠. 대한민국 여권은 파란색이고 这是什么? 이건 중국 여권 빨간색입니다. 자, 여권이라는 단어는 护照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여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这是护照 이것은 입니다 여권이요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권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말을 뜯어보면 후는 보호하다, 나를 보호해 주고요. 照는 내 신분을 증명하는 어떤 책을 护照 여권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커서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보다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 여행을 할 때는 여권이 꼭 필요하지는 않죠. 대신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 身份证,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중국의 신분증에는 민족 이름이 쓰여 있는 게 한국과 다른 점인데요. 한족일 경우에는 한나라 한자를 써놓고요. 조선족일 경우에는 자오시엔하고 조선이라는 단어를 신분증에 새겨넣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신분증 안에 민족의 이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시각 표현 연습입니다. 시계를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각, 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점에 해당되는 단어 디엔을 쓰실 거예요. 이 디엔이 시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몇 시냐고 했을 때는요. 앞에 숫자를 써주실 텐데요. 먼저 1시부터 보실 거예요. 1시를 이야기한다면 이디엔 해야 되는데 이를 한번 보실게요. 이는 1성이었는데 4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숫자 1은 성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 쓰였을 때는 이 하고 1성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숫자 1 뒤에 다른 단어가 붙어요. 그럴 경우에 성조에 따라서 4성이 되든지 2성이 되든지 바뀝니다. 자, 먼저 4성 앞에서는 숫자 1이 2 하고 올라갈 거고요. 4성과 경성 앞에서는 2 하고 올라가고 앞에 1, 2, 3성이 뒤에 온다. 그러면 숫자 1은 2 하고 4성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엔이 3성이기 때문에 자, 숫자 1은 2 하고 4성으로 발음하실 거예요. 1시, 2디엔. 자, 2시를 말씀하실 건데요. 숫자 2는 으얼이잖아요. 그런데 이 으얼이 뒤에 단위랑 함께 쓰이면 량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2시는요. 량디엔. 삼성이기 때문에 량을 2성으로 올립니다. 량디엔. 자, 다음은 3시입니다. 3디엔. 4시요. 4디엔. 5시. 5디엔. 6시. 6디엔. 7시. 7디엔. 8시. 8디엔. 9시. 9디엔. 10시. 10디엔. 11시. 11디엔. 12시. 12디엔. 숫자 2가 혼자 쓰여 있을 때가 량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숫자 2가 앞에 10이 붙어서 12가 되면 그냥 그대로 끝내줍니다. 12디엔. 자, 참고로 오전과 오후로 나뉘죠. 오전은 샹우라는 단어를 이 시각 앞에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오후라는 단어는 아래 하자를 적어서 시아우라고 시각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언제 가나요? 你什么时候去?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고 했을 때 언제는 什么时候지만 몇 시는 아까 숫자를 물어보는 지라는 의문사를 적고 뒤에 디엔 시각을 적어서 지디엔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해요? 飞机几点出发? 옆에 있는 시각을 보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北京飞机几点出发? 했을 때는 9시에 출발합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9点出发. 자, 앞에서 배웠던 거를 총체적으로 회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나요? 어디에? 你去哪? 저는 갑니다. 중국에. 我去中国. 왜 가시나요? 你为什么去? 저는 갑니다. 여행하러. 我去旅游. 저도 가요. 我也去. 우리 같이 갑시다. 我们一起去吧. 당신은 언제 가요? 你什么时候去? 저는 9시에 출발합니다. 我9点出发. 날씨가 어때요? 天气怎么样? 날씨가 아주 좋아요. 天气很好. 비행기는 몇 시에 출발해요? 飞机几点出发? 비행기는 12시에 출발해요. 飞机12点出发. 우리 몇 시에 만나요? 我们几点见面? 8시가 어때요? 8点怎么样? 좋습니다. 好的. 그때 만나요. 할 때, 자, 새로운 단어 나왔습니다. 그때라는 단어를 到时候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时候는 아까 什么时候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때라는 뜻입니다. 때, 时候. 그리고 到는 우리 출석 부를 때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되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때 되어서 到时候 만납시다. 见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见面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见面보다는 자, 우리 짝수로 끝나는 음절을 맞춰 보실게요. 사음절, 자, 짝수로 끝나는 음절이 좋아요. 그때 만나요. 到时候见. 그리고 우리는 再见 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배웠었지만 요즘 중국 분들은 좀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바이바이 대신에 우리 이렇게 한자를 적어서 중국식으로 발음도 가능합니다. 바이바이. 오늘의 중국어 필사 문장입니다. 千里之行始于足下. 千里, 千里는 천리라는 뜻이고요. 즈는 서면체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뭐뭐의 라는 뜻입니다. 싱은 길이고요. 그래서 천리의 길은 시위, 시는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위가 붙었어요. 위는 뭐뭐부터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시위 하면 뭐뭐부터 시작합니다. 주시아 발 족자의 아래 하자, 발 아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발 아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죠. 중국에도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자, 우리 중국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辛苦了，再见。